네, 다음은 구름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구름. 네, 한꺼번에 쭉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은 구름 같은 경우는 어디에 만들어지냐면은 하늘 위에 만들어져요. 얘가 지표면이면은 하늘 위에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이 하늘 위에 만들어지는데 얘의 정체는 물방울, 뭐 얼음 알갱이, 또 수증기 뭐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지표면에 있는 수증기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 어떻게 올리느냐가 관건인 거죠. 어떻게 올리느냐 관건인 거죠. 그래서 이 올리는 일, 상승기류를 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승기류를 타야만이 사실 구름이 만들어져요. 상승기류를 못 타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개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안개. 근데 이제 우리는 안개가 목적이 아니고 좀 구름이 만들어지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좀 구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표면에서 물하고 얼음 알갱이하고 수증기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지표면에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공급을 받느냐? 당연히 바다도 될 수도 있고요. 뭐 강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빗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지하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얘네들이 증발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증발은 물이 이렇게 있고 물 표면에 이런 입자들이 스스로 운동을 하면서 튀어나가면서 증발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결국은 이 증발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어쨌든 수증기가 되죠. 수증기가 이쪽에 모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포화수증기랑 이야기하면서 수증기의 양을 계속 봤거든요. 습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이런 수증기들이 그냥 땅에만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뭐를 탈 거냐면 위로 올라가는 뭔가 바람을 탈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상승기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위로 올라가는 바람은 어떨 때 주로 타냐면은 지표면이 가열됐을 때, 뭐 장애물 만났을 때, 바람이 가고 있는데 바람이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높은 산을 만났어. 그럼 산 타고 올라가겠죠. 그리고 따뜻한 공기하고 찬 공기 만났을 때, 찬 공기 만났을 때 찬 공기는 아래로 깔리면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면서 상승기류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뭐 기압이 생겨가지고 기압이 낮은 곳에서 공기가 몰릴 때 일반적으로 저기압에서 상승 기류를 타요. 저기압. 근데 저기압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서 수업 시간에 다음번에 이제 언급을 할 건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위로 올라가는 일이 발생을 한다. 근데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압력이 감소해요. 기압이 감소해요. 기압이 감소합니다. 기압이 감소하면서 얘가 가지고 있는 공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공기 덩어리가 가지고 있는데 공기 덩어리 안에는 수증기 등등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이런 공기 덩어리들이 위로 올라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압력이 감소하고 압력이 감소하는 것 때문에 이 공기를 누르는 힘이 점점 위로 올라가면 약해져요. 약해지면서 부피가 커져. 처음보다. 처음보다 부피가 커져요. 근데 이 부피가 커지는 이유는 왜 커지냐면은 여기 있는 공기 입자들이 벽을 치거든. 근데 계속 운동을 하니까. 근데 압력이 줄어들어서 힘이 약해졌어. 밖에서 누르는 힘이 약해졌어. 그러니까 이때다 싶으니까 공기 입자들이 더 밀어내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얘는 공기 입자들은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밖으로 밀어내고 그것 때문에 부피가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열은 에너지는 흡수가 안 돼. 그래서 단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승기를 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기가 단열 팽창이 일어나요. 단열 팽창. 그 결과 단열 팽창의 결과 기온이 내려갑니다. 서서히 내려가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서히 내려간다. 그러면 어쨌든 그 결과 위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면 수증기가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디에 도달을 하냐면 이슬점의 온도에 도달을 합니다. 이슬점의 온도에 도달을 한다는 얘기는 상대 습도 100% 이야기했고, 그리고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있던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기 시작을 하면서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냐면은 구름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요 위에서는 구름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위쪽에서는. 네, 이런 과정이 구름이 생성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이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병합설, 빙정설.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병합설 같은 경우는 주로 열대지방에서 일어나고요. 빙정설은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병합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거 지면이고요, 지표면. 아까 전 이야기를 했는데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떨어지냐면 기온이 하강이 일어나요. 기온이 하강이 일어나는데 하강을 해도 어느 정도까지밖에 온도가 안 떨어지는 거냐면 0도씨까지도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면 어찌됐든지 간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은 떨어지고 수증기 양이 많으면 이슬점에는 도달을 할 거라는 거죠. 이슬점에. 이슬점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고요? 구름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고요. 여기서부터 구름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음. 그러면은 얘는 0도씨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는 뭐밖에 없어요. 물방울밖에 없어. 수증기가 은결한. 그러면 얘네들이 물방울들이 한 100만 개 정도 모인대요. 100만 개 정도 모여서 큰 물방울을 만들고 결국 얘네들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비야. 이게 비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 다음번에 얘기할 빙정설에 비해서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비가 생기기 때문에 얘를 따뜻한 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따뜻한 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작은 물방울들이 100만 개 정도 모여서 큰 물방울이 되고 이 큰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병합설이에요. 네, 빙정설은 지표면이 있고 이 지표면에서 역시나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은 하강을 해요.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은 하강을 하는데 몇 도까지 떨어지는 거냐면 0도씨 이하로도 떨어지는 거야. 계속 떨어져. 계속 떨어져. 그러면은 이 0도씨에서는 기온이 하강을 하고 그리고 이 기온이 하강을 하면서 어디에 도달을 할 거냐면은 이슬점 온도에 도달을 하죠. 이슬점 온도에 도달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서부터 구름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구름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 0도씨 이상인 데서야 당연히 물방울들이 있겠죠. 작은 물방울 알갱이들이 있는데 여기 0도씨하고 영하 40도 구간을 보면은 얼음도 있을 것이고 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죠. 수증기도 입자도 있을 거예요. 수증기 입자도. 물론 여기도 있겠죠. 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영하 40도 이하는 당연히 얼음 알갱이들이 좀 많겠죠. 그래서 이런 얼음 알갱이들을 우리가 다 빙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빙정.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얼음하기도 0도씨하고 영하 40도 구간에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0도씨에서 영하 40도 구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쪽에 있는 이제 수증기 같은 것들 있죠. 수증기들이 뭐랑 달라붙냐면은 여기에는 얼음이랑 달라붙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얼음이 커져. 얼음이 커져. 그럼 이 얼음이 커지면서 내려오거든요. 그냥 내려오면 눈인 거고 녹으면서 내리면 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기는 이론을 우리가 빙정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는 설을 빙정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비가 내릴 때는 0도씨에서 영하 40도 구간, 게 차가운 곳에서 생긴다 그래서 차가운 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의 특징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결국은 0도씨에서 영하 40도 구간에 있는 수증기 입자들이, 물 입자들이, 물인데 수증기로 된 입자들, 물 분자인데 수증기가 된 입자들이 얼음 알갱이랑 달라붙으면서 큰 얼음 알갱이가 되고 그냥 내리면 눈이고 녹으면서 내리면 빕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